안녕하세요. 당신의 멘토원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스포츠 지도사 2급 필기시험에 합격하셨겠네요. 축하드립니다. 가장 큰 고비를 넘기신 겁니다. 자, 이제 실기 구술 준비를 하셔야 되죠. 저는 스포츠 지도사 2급 보디빌딩 실기 구술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처음 보는 분이시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실 겁니다. 저도 필기 합격을 하고 나서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좀 막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시험 경험과 이후 공부를 하면서 얻어진 다른 많은 정보들, 그리고 제가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기 구술 시험 준비 가이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기 시험 그거 그냥 가서 운동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닌가? 구술 시험은 그냥 운동 방법 아는 대로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실기 구술 시험에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스포츠 지도사 2급 농구 시험을 봤었는데요. 실기 시험을 떨어졌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갔다가 편안하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가셔서 떨어지지 마시고 준비를 잘 하셔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실기 구술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 접수입니다. 시험 접수를 정말 꼭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시험 접수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실기 시험 접수를 잘 하셔야 원하시는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필기 시험 접수해 보셨죠? 필기 시험 접수 당일날 홈페이지가 서버 다운이 돼 버렸었습니다. 갑자기 접속자 수가 많아져서 서버가 다운되어 버린 건데요. 이것 때문에 원하시는 곳에서 시험을 못 보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에서 시험을 못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해집니다. 필기 시험에서 이미 한번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다른 지역에 가서 시험을 보게 되면 교통비에 숙박비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원하는 요일에 접수를 못 하신다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이때 반차나 월차를 원하지 않게 쓰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5월 30일 오전 9시에 바로 접속하셔서 시험을 꼭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의 시험 접수 성공을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실기 준비입니다. 실기 준비는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이 5월 초인데요. 6월 말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이 동안 꾸준히 해주셔야 해요. 실기는 운동을 꾸준히 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운동을 좀 했고 뭐 이런 운동 명칭이나 이런 거 내가 다 안다, 이런 분들은 보디빌딩 시험 요강에 있는 모범 답안의 동작들을 한 번씩 보시면서 수정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종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포인트를 평가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공지문을 찾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블로그에 정리를 해놨으니 저희 블로그를 확인 한번 해주세요. 운동은 꾸준히 했는데 프리웨이트보다 기구 위주로 운동을 하셨거나 자격증을 따시면서 운동을 배워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이 실기 시험도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부분이라는 게 실기 동작을 하는 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을 하시다가 이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이 트레이너, 코치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단순히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동작들의 이름을 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험에서 이 동작별 이름을 다 외우는 것 때문에 조금 힘드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기 동작명이 영어이기도 하고 평소에 쓰지 않는 명칭들이 있어서 좀 불편하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일상생활에서 데드리프트라는 말을 쓸 일이 있을까요? 그냥 사무적인 대화, 그냥 친구와 대화하는데 데드리프트라는 말을 쓸 때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좀 불편하실 수가 있거든요. 누구나 처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런 상황을 만나실 겁니다. 저도 스포츠 지도사 시험 준비하면서 운동 명칭이 정확하게 딱딱 찍어서 얘기해야 되는 게 좀 되게 불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면서 투덜거리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 그냥 진짜 열심히 외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운동 명칭들이, 운동의 이름들이 다 규칙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제가 운동 명칭과 관련된 기초 용어 정리 자료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런 명칭이나 용어 이런 것들은 전공자, 비전공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전공자여도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지도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 용어 같은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사실은 지도자가 되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의 용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용어들은 초보자나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끼리 이미 텔레파시가 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랑 명칭을 공부하시면서 아, 내가 지금 이 전문가가 되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신다면 더 공부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비전공자와 전공자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비전공자라고 위축되지 마시고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셔서 자신감을 가지시죠. 자, 세 번째는 구슬입니다. 자, 이 영상이 올라가는 건 5월 초 정도가 되는데요. 시험은 6월 22일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시험까지는 사실 한 달 반, 거의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저의 꿀 같은 영상을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 달 이상 시간이 남으셨다면 웨이트 트레이닝 지도 방법, 운동 영양학, 운동 생리학, 트레이닝 방법론 등의 운동 정보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자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엔 유튜브에 운동과 관련된 좋은 정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운동과 관련된 정보들을 계속 보시면서 약간 배경 지식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편하게 유튜브를 봐주세요. 사실은 트레이닝 방법론이나 운동 생리학, 영양학 이런 운동과 관련된 이론은 끝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물론 빈출 유형이란 것도 있지만 구술 시험이란 특성상 현장에서 말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쓰거나 번호를 찍는 게 아니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때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시험이라는 긴장된 상태에서도 대답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 지식을 최대한 많이 넣기 위해서 스트레스 없이 유튜브에 운동 관련된 정보를 좀 많이 보세요. 이제 한 달 미만으로 남았을 때는 본격적인 구술 공부를 시작하셔야 할 겁니다. 자, 이때 먼저 공부하셔야 되는 거는 운동 정보가 아니고 응급처치, 성폭력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분야를 먼저 공부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시험에 꼭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자, 다른 운동과 관련된 문제들보다는 이 성폭력과 응급처치가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야를 먼저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후에 뭘 하시냐면 보디빌딩 종목과 관련된 규정, 심판, 특징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건 보디빌딩이라는 스포츠 종목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보디빌딩이란 스포츠가 무엇이고 어떤 규정이 있고 어떤 순서로 대회가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구술 시험에서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꼭 보디빌딩 먼저 잘 공부해 주세요. 응급처치, 성폭력, 보디빌딩 종목을 공부를 하셨다면 구술 시험에서 사실 정말 필수적인 준비를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운동과 관련된 분야들을 이제 공부하시는 거예요. ATP가 뭔지, 피라미드 세트가 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젖산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서야 공부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운동과 관련된 것들은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스트레칭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미 어느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응급처치, 보디빌딩 규정 이런 건 그냥 모르면 틀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응급처치와 성폭력, 보디빌딩 규정 같은 걸 먼저 공부를 해주시고 이후에 운동 정보와 관련된 것들을 공부를 해주시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스포츠 지도사 2급 보디빌딩 7기 구술 시험 준비를 위한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번 시험 접수를
확실하게 잘 하자.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접수를 잘 하자. 자, 2번. 실기 동작은 꾸준히 준비를 하고 명칭을 잘 공부하자. 자, 3번. 구술은 응급처치, 성폭력, 보디빌딩 종목 특성, 규정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하자. 그러면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공부합시다.